자, 다음은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마지막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비례식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례식이란 건 뭔가요? 네, A 대 B는 C 대 D다. 이게 비례식이죠. 예, 서로의 비율. 네, 그래서 1대 2나 뭐 2대 4나 3, 네, 뭐 3 또는 3대 6,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라는 게 이제 이 비례식인데요. 비례식은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죠. 외항과 내항. 안쪽에 있는 것들, 내항이라고 하죠. 예, 등호를 두고 안쪽에 있는 얘들끼리 내항끼리 곱한 것과 그다음에 등호를 두고 바깥쪽에 있는 외항에 있는 것들을 서로 곱하면 크기가 같다. 그래서 AD는 BC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한번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상품과 B 상품의 판매량의 비율은 2대 3이다. 이렇게 이제 비율로 이제 문제의 조건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 비례식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A 상품의 판매량에 200개를 더했더니 B 상품의 판매량이 되었다. A 상품의 판매량을 200을 더했더니 B 상품의 판매량이 되었다. 이거 등식 하나가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A 상품의 판매량은 얼마인가? 그럼 A 상품의 판매량 얘를 X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B 상품의 판매량은 바로 X 더하기 200이군요.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습니까? 자, 이 비례식을 만들어서 비례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이제 A 상품의 판매량 대 B 상품의 판매량은 비례식 어떻게 됩니까? 몇 비율이 2대 3이다. 여기에 X와 X 더하기 200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X 대 X 더하기 200은 2대 3이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외항과 내항을 서로 곱하면 그것이 같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X 더하기 200은 3X. 네, 쉽습니다. 이제 2X 더하기 곱하면 얼마입니까? 400이죠? 은 3X. 어떻습니까? 2X를 저쪽으로 보내면 400은 우변으로 보내면 X. 3X에서 2X 빼니까 좌우변을 바꾸면 X는 400. 즉, A 상품의 판매량은 400개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비례식만 우리가 이용하면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우리가 조건을 이 문제를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먼저 조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A 상품과 B 상품의 판매량이 2대 3이니까 임의로 우리가 A 상품의 판매량을 2K, B 상품의 판매량을 3K 이런 식으로 놔버리는 겁니다. A 상품의 판매량을 2K, B 상품의 판매량을 3K. 어떻습니까? 2K와 3K는 2K 대 3K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건 2대 3이죠. 네. 비례식 비율로 보면요. 이 비율은 항상 2K와 3K는 2대 3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는 겁니다. 네. K만 알아내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A 상품의 판매량을 알아내는 거죠. 그럼 K라고 놓지 말고 우리가 2X라고 합시다. 2X와 3X로 놓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X라고 놓지 않는 이유는 결국 X를 구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X가 아니고 A의 상품의 판매량은 2X죠. 그래서 2 곱하기 X를 해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보통은 X라고 놓지 않고 2X, 3X라고 놓지 않고 2K, 3K라고 놓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A 상품의 판매량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 등식에 얘들을 우리가 설정한 조건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 상품의 판매량은 2K죠. 2K 더하기 200 했더니 B 상품의 판매량이죠. 3K가 되어야 된다. 응? 네, 훨씬 쉬워졌네요.
2K가 넘어가면 200은 3K 빼기 2K니까 200은 K. 좌우변을 바꾸면 K는 200. A 상품의 판매량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그거는 2K가 답이죠. A 상품의 판매량. 그러면 2K는 2 곱하기 200. 이게 정답이 되겠죠. 400. 똑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상품의 판매량을 X로 놓고 원하는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놓고 B 상품의 판매량도 X로 표현한 다음에 비례식에 넣을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이 비례식을 활용해서 그냥 2K 대 3K라고 임의로 우리가 판매량을 놓은 다음에 원래 주어졌던 이 등식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K를 구한 다음에 A 상품의 판매량 2K 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어떤 것이든 활용을 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임의로 판매량이 2대 3 또는 판매량이 어떤 A와 B의 비율이 3대 4다. 그러면 A는 3K, B는 4K 뭐 이런 식으로 둘을 임의의 미지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놓는 것도 이런 것도 나중에 되면 많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어떻게 푸는 것이다 라는 건 최소한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배워왔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 제일 먼저 속력거리 시간이죠. 속력은 무엇입니까? 정의,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죠. 그리고 거리는 시간이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거리는 2를 곱해주면 되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속력과 서로 맞바꾸면 되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A는 B분의 C일 때 C는 AB 고 B는 A분의 C다. 이 셋의 관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잘 능숙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력끼리, 거리끼리, 시간끼리 각각의 단위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의 각각의 단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통일합니까? 속력을 기준으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속력에는 시간과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와 거리의 단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으로 통일하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이동한 거리는 터널이 이렇게 있고 기차가 이렇게 쑥 지나갈 때 그때 터널에 이동한 거리는 요 앞에 이 점만 봐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터널의 길이 더하기 여기까지 꽁무니가 다 빠져나와야 되니까 기차의 길이까지 더해주는 게 이동한 전체 거리가 된다. 소금물의 농도 이건 뭐 정의죠.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뭡니까?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소금의 양 곱하기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는 것. 이걸 알고 있으면 소금의 양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쵸? 농도는 전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었으니까 소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100은 분모로 들어가고 소금물은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모두 다뤄봤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쭉 개념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처음에 저희는 방정식 x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것이 되는 이 방정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미 그 x가 참이 되게 하는 근이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x 더하기 b는 c 뭐 이런 1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동일하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가 있었죠. 그랬던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x가 근이라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답이 바로 x, 참이 되게 하는 x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이었고요. 그래서 근을 구하는 방법은, 해를 구하는 방법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풀 수가 있는데, 이 등식의 성질을 잘 살펴봤더니 조금 더 빠르게 이항이라는 성질을 우리가 개념을 구해낼 수 있었고요. 이항을 이용하면 덧셈은 등호를 넘어가면 뺄셈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바뀌고, 곱셈은 등호를 넘어가면 나눗셈 또는 역수의 곱셈으로 바뀌고, 역수의 곱셈으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나눗셈은 등호로 건너면 곱셈으로 바뀐다.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응용을 해서 여기서 발전시켜서 이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활용 문제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으로 등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를 앞에 놓고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등식을 만든 다음에 이 문장을 수식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x가 들어간 수식으로 바꿔주면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그러면 활용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게 이 활용 문제의 가장 큰 흐름, 중요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등식을 잘 만들 줄 알면 반은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으로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농도는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바로 농도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요거를 응용해서 활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숫자를 이용한 문제라든지 물건을 나누거나 남거나 모자라는 문제, 이때 물건의 양이 서로 동일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등식을 만들어 봤었고요. 미지수가 두 개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 벽면을 칠하는 문제였죠.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벽면의 넓이를 그냥 A로 놓고 원하는 거를 X로 놓고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도 결국 A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X만의 식으로 1차 방정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그냥 미지수로 놓고 풀어도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례식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례식의 기본 성질 A 대 B는 C 대 D일 때 내항과 외항의 곱은 그래서 AD는 BC다 라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차 방정식을 다 배워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이나 1차 방정식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모르는 것을 x로 놓고 등식을 만들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